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하트마 간디는 금과 은이 아닌 진정한 부는 건강입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과 은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진정한 부, 건강을 챙겨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잠시 후에 시청자와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고요. 오늘은 먼저 대상포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런 계절 변화나 또 환절기와 함께 찾아오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대상포진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이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다가 내 몸에 이제 저항력이 떨어져면서 몸에 이제 통증, 피부의 가려움증, 피부의 습진 등의 피부 질환을 같이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대상포진은 또 계절 변화, 면역력 저하로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 대상포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한 방에서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두 바이러스는 척추신경에 잠복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이 수두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저항력이 떨어지는 원인에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육체적 과로입니다. 내 몸의 체력보다 육체적으로 많이 내 몸의 근력을 또 몸을 쓰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또 이런 정신력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정신적 과로로 인해서 손상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여름에는 좀 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몸에 이제 유전자가 돌아가고 있는데 잠을 잘 때 저녁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저항력 저하로 인해서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 몸에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입맛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극도의 이제 스트레스나 우라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내 몸에 이제 심장에서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충분히 피 공급과 영양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대상포진하면 피부에 물집이 올라오고 또 극심한 통증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네. 대상포진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물집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부터 물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 증상처럼 통증이 일단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척수신경, 그래서 척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추로 이제 띠로 해서 옆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옆으로, 그래서 가슴이나 등 쪽으로 해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얼굴이나 다리 쪽은 좀 적은데 얼굴이나 뒷목 쪽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피부 물집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아픈 증상이 있을 때 가슴이나 특히 등 쪽은 우리가 뭐 물건을 든다든지 어디에 부딪히지 않는 한도나에서는 크게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저항력이 떨어지는 시기, 동의보감에 보면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경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됨으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남성분들은 50세 이후에 가슴이나 등 쪽에 나도 모르게 통증이 있다, 가려움증이 있다, 물집이 하나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피부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먼저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대상포진의 초기 통증을 감기 근육통으로 오해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감기 근육통과 대상포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감기로 인한 통증은 오한과 발열입니다. 몸이 으실으실 추우면서 열이 나는 증상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 이에 반해서 대상포진은 오한 발열 증상은 적게 나타나고 통증이 심하고 피부에 약간 가려움증이 생기고 조금 더 하루 이틀, 2, 3일 이 진행 속도는 환자분들의 이제 저항력의 상중하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할수록 물집의 진행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피부에 어떤 가려움증, 피부에 특히 통증이 나타나도 피부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오한발열이 없으면서 물집이 하나 생긴다, 가렵다, 이런 경우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한발열이 있을 때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이에 반대로 오한발열 증상이 없을 때는 먼저 피부과에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특히 대상포진이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수두 바이러스는 우리가 수두에 어렸을 때 한번 걸리는 경우에 우리가 치료를 받았을 때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사멸을 시키는데, 이 수두 바이러스는 활동력을 중지시키는 쪽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신경의 안쪽에서 수두 바이러스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나이가 고령이 되어 갈수록 우리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오장육부의 이제 기능도 떨어지고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같이 떨어지면서 이로 인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두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쉽고, 이로 인해서 나이가 높아갈수록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 이제 저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대상포진의 질병이 잘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수두를 앓은 경험이 있으면 대상포진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가 치료를 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수두 바이러스를 어렸을 때 질병을 앓고 났을 경우에는 이 수두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키는 게 아니라 활동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내 몸의 저항력,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면역력이 같이 떨어져 있을 때 질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이 수두에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항상 이 대상포진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원인이 이제 5가지이기 때문에 5가지의 원인을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통증이나 피부의 물집, 이러한 증상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통증이 한 30%에서 50% 정도는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만, 그 위에는 50% 이상은 또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는 활동을 했다가 또 숨었다가 활동했다 숨었다, 이런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 내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내 몸의 이제 육체적인 과로,
예, 그래서 육체적으로 낮에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맥이 약하고 예, 힘이 없는 체질인데 예, 저녁 때 운동을 좀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한의원에서 이제 자신이 예, 밤에 운동을 해도 좀 되는 체질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 밤보다는 예, 낮 시간에 조금씩 가볍게 해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예, 쉬는 날에 조금 많이 하는 게 좋은 체질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머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앉아서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 그 다음에 컴퓨터를 보고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한 정신적인 과로로 인해서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신적인 과로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머리를 쓴다는 게 결국 정신적 과로입니다. 머리를 쓴다는 것은 예, 귀로 예,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눈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적 과로, 그 다음에 한방에서 중요시하는 또 마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예, 내가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쉽지가 않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정신적 과로를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 수면을 취할 때는 예, 잠을 잘 때 철제 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예, 졸리면 예, 완전히 이제 골아 떨어지는 예, 그래서 전혀 예, 꿈을 꾸었어도 생각이 나지 않는 예, 그러한 상태에 이제 수면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예, 적절하게 예, 저녁 10시부터 아침 5시 정도까지의 정상적인 예, 취침이 되어야 내 몸에 예,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예, 면역력이 배가가 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 몸에 이제 입맛이라든지 소화 흡수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을 통해서 찌꺼기를 내보내고 예, 폐를 통해서 예, 좋은 산소를 흡입을 해서 영양분을 만드는데 이 과정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위 쪽과 이제 폐를 보호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라병인데요. 이 우라로 인해서 내 몸에 이제 당연히 입맛도 떨어지고 예, 정신적 과로도 심해지고 예, 육체적으로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다 이제 우라가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예, 그래서 이 경우가 육체적 정신적 과로.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보면은 항상 맥을 볼 때 예, 오른쪽 맥이 조금 더 성하냐 왼쪽 맥이 성하냐 여기에 따라서 예, 기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맥이 성하면서 힘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허로증인데 이게 맥이 이제 침하면서 가라앉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라병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맥을 보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우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 스트레스가 우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예, 그 다음에 집안 살림도 또 여성분들이 해야 되고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 요즘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그 일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예, 삶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 내가 별로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예, 바이러스의 예, 침범, 예,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지 예, 대상포진이 질병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우라에 대한 질병을 체크를 해서 이 우라를 풀어주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대상포진에 걸리면 좀 통증이 오래 가기도 하고 또 회복이 전반적으로 더뎌지기 때문에 한방적으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상포진에 도움되는 한방차도 궁금합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 과로, 정신적 과로,
예, 세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한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적 과로로 인한 경우에는 내가 몸이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야 된다든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된다든지, 하루 종일 걸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와 혈을 보해야 되기 때문에 환기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도 힘들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와 연자육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요즘 현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있는 분들이 제가 진료할 때 보면 한 30%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기와 혈을 같이 보호해야 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심장을 보호해야 되고, 뇌의 활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환기와 당귀, 향부자와 연자육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3개월, 4개월 정도 좀 꾸준히 이렇게 복용을 해 주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한방차 요법 꼭 챙겨보시고요. 환절기 떨어지는 면역력 관리,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불편한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 고민 가지신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그러면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51년생인데요. 72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몸무게 78kg요. 네, 키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1m 67.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 주신 부분 옆에서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네. 이 변비가 심하고 잠이 안 오고 네. 좀 허리가 아파요. 예. 당뇨는 있는데 당뇨는 뭐 오래전부터 있던 거라 그렇고 예. 그래요. 예.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약은 그러면 당뇨약만 복용하십니까? 당뇨약도 먹고 오메가3 같은 거 이런 거 먹어요. 그냥 예. 예. 혈압약도 드십니까? 예. 예.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요. 아마 그 안에 다 들어져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소변 전립선 비대증 약도 추가로 드시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안 먹고 있는데요. 예.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수술한 적은 없어요. 네. 이 변비는 며칠에 한 번 정도 대변 보십니까?
한 3일에 한 번씩 가는데요. 예. 이거 요 텔레비에 선전 나오는 거 그건 뭐지 이거? 뭐 메디칸인가 뭐야? 그거 예. 먹으면요 예. 아침에 기별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보통 한 3, 4일에 한 번 보시는 겁니까? 그 대충 그래요. 예. 이렇게 한 번, 3, 4일에 한 번 보시는데 보시고 나면 개운하세요? 남아있는 느낌 있으세요? 그래도 좀 남아있는 느낌이고요. 어떨 때는 예. 좀 그래도 좀 시원한 편이에요.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면을 뭐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소변 보고 나면 소변 갈아 예. 보실 때 예. 바로 나오십니까? 예,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네. 그 다음에 소변은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남아있는 어떨 때는 느낌 없습니까? 어떨 때는 시원하고 어떨 때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불면증 발생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거의 한 2년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그랬죠 아마. 예. 3년 정도까지 돼 있을 거야 아마. 네. 주무시다가 꿈은 어떠세요? 꿈은 안 꾸는데요. 예. 제가 보통 8시 반에 자면은요. 예. 9시 8시 반 잠가면 9시 한 20분이 깨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못 자요. 네. 한 4시까지는 못 자고 뒤척뒤척 하다가 이제 어디 깜빡 잠들면 또 금방 깨버려요. 네. 금방 깼다가 이제 늦게서 이제 잠이 들면은 지금도 잠이 하나 와가지고 지금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잠깨가지고 늦게서 자가지고. 네. 그 항상 그래요. 예, 그다음에 허리 아픈지는 언제부터 그러세요? 허리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옛날에 40 한 대여섯 먹었을 때 허리를 병원 한방에 가서 예. 치료도 해봤어요. 한참 댕겼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예, 허리 검진 받아보셨습니까? 예. 예. 뭐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협착증이다. 근데 예. 병원에서 갔는데 병원에서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요. 네. 그 두 군데를 댕겼어요. 근데 아니 수술할 이렇게 수술을 합시다 그러니까 수술할 단계가 아니래요. 예. 예, 그러면 현재 허리만 아프세요? 이렇게 걷다가 보면 다리도 좀 저리세요? 그럴 확률이 좀 많지요. 예. 어느 쪽 다리가 저리세요? 양쪽 다 조금씩 저래요. 네. 찡찡해요. 예, 지금 몸무게가 78kg시거든요. 예. 예, 이 몸무게는 예전부터 이 정도 나가셨습니까? 여보세요? 예, 어느 정도 나갔었어요. 내가 75, 지금 한 3kg 정도 이상 남는데, 예. 제가 74kg, 5kg 이렇게 나갔었어요. 네. 평상시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대부분 체중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키가 지금 167에 78kg시니까 과체중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과체중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과체중이 되면 첫 번째 허리가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엑스레이 검진을 받았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이 가만히 있을 때 척추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 지금 척추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쪽에 원기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내 체중이 과체중이 되다 보니까 밑에 이제 방광이 있는데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전립선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소변 자체도 약간 덜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복부가 조금 비만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배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허리 앞쪽에 있는 이제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단축되면서 뭉치게 돼요. 예, 그런 경우에 결국 앞쪽에 이제 장에 연동 운동도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걷다가 보면은 숨 차는 증상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체중 조절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예, 도움이 되는 제가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잠깐만요. 예. 예,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창출, 창출. 예, 예. 갈근, 갈근. 예, 진피, 예? 진피, 예, 귤피입니다. 귤 껍질, 귤피. 예. 예, 감초, 감초. 예, 마지막으로 향부자, 부자. 부자. 예. 예, 그렇게 해서 각 5g씩 하셔서요. 예. 예, 물을 1500cc 넣으세요. 1500cc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게 이렇게 끓이세요. 예. 네, 그렇게 예.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저녁 때 한 5시나 6시쯤 한번 더 드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예. 내 몸이 이제 과체중이 되고 특히 이제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높아질수록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 과식하면 내 몸에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저녁 식사를 조금만 적게 하세요. 근데 조금만 너무 조금 먹으니까요. 나 많이 안 먹는데 조금 먹으니까 예. 잠이 더 안 와요. 그래서 자꾸 먹게 돼요. 또. 예, 그게 이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장에서 그동안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배고플 정도로 드시라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한 그릇을 들었다 그러면 한 처음에는 2수저만 빼고 예, 덜어놓고 예, 그 다음에 한 공기 다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뭐 한 공기 드시던 분이 반 공기다. 내가 저녁 때 아주 조금만 먹는다. 이렇게 되면 몸의 패턴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 때 주무실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수저, 2수저 이렇게 줄여가면서 계속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노인변비와 불면증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창출, 갈근, 진피, 감초, 그리고 향부자를 이용한 따뜻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인데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건강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찬바람이 불 때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는 땅속 달걀로 불리는 토란입니다.
박사님, 토라는 식재료뿐만 아니고 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토라는 동의보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이 토라는 일단 소화기,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합니다.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 능력을 증가시켜서 결국 체중을 좀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체중인 분들이 이 토란을 자주 섭취하면 되시고, 또 이에 반해서 이 토란은 매끄럽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이제 어혈이 있다든지 내 몸에 순환이 잘 안 되었을 때 이 토란이나 음식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토란이라는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흙에서 나온 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토란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란은 갈락탄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을 돕는 칼륨도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혈압 환자들도 이 토란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혈압이 경계 혈압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이 음식으로 조절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토란이 예로부터 소화제 그리고 변비약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란에 이제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갈락탄과 뮤틴이 들어 있는데, 결국 이 뮤틴은 소화 기능의 흡수를 돕고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를 흡수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소화와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불면증 하면 멜라토닌. 그런데 이 토란에 또 이 멜라토닌이 들어 있어서 평소에 이제 불면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이 토란을 섭취해 주시면 수면을 좀 충분히 섭취하는데 취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숙면에 도움되는 토란 또 환절기 때 먹으면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토란은 이제 식물 스스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 방어 물질이 있는데요. 피토 뉴트리언트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평소에 이제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서 오늘처럼 이 대상포진에 좀 걸렸다든지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토란의 식감을 생각해 보면 또 달지 않아서 칼로리도 좀 낮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해 주어서 배도 이제 부르고, 또 하나 이제 칼로리는 100g 기준당 50칼로리로 낮은 칼로리이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대변이 시원치 않은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의 경우에 같이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란을 섭취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란에는 이제 칼륨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평소에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콩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전문의 선생님 또는 한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토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토란에는 이제 생으로 먹게 되는 경우에는 혀가 약간 애린 느낌이 있는데 옥살산 칼슘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 데쳐서 꼭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토란을 살펴봤는데요. 환절기 면역력 관리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 주는 토란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언제든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6세. 네, 그리고 키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네? 키 어느 정도 되실까요? 150 못 돼요. 네, 그리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46kg 못 나가요. 네,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5kg 정도?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옆에서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네, 그 메르스 유행병 다닐 때 그때가 2015년도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내가 뒤로 궁동방을 아주 심하게 찐 적이 있어요. 네, 넘어지면서. 그래가지고 그 척수 골수를 입어뜨리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잘 붙었다고 병원에 이제 안 와도 된다면서 아주 기쁘게 그냥 그만 이제 안 다니고 말았는데 그해 초가을서부터 등에 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전체가 아니고 가운데 쪽에 네. 저기 그러더니 그게 잔등이 전체가 이렇게 자꾸 세월이 갈수록 저기 오면서 앞 가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목 아래에 뼈 있잖아요. 네, 그걸로 뼈 나오는데 그 중심에서 또 가슴도 시리고 양 팔도 그렇게 시리고 네, 그 몸이 아주 그렇게 냉하더라고요. 냉하다 못해 그냥 막 아린 것 같고 아주 희한하게 그냥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너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한방 상담이 나오길래 그래서 상담 드리는 겁니다. 네. 어머님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심장약을 먹고 있어요. 예, 심장약을 지금 먹는 지가 4, 5년 됐나? 네. 수술 받으신 거 있습니까? 수술 받은 적은 없어요. 저기 다리에 종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작은 수술 한번 받은 적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심장약은 그 선생님께서 병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협심증. 협심증. 요즘 저기 예, 혈관 하나가 예, 꼭 저기 흉터 같이 dun도독이처럼 그렇게 어느 부분이 그렇대요. 네, 그래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 요즘은 가슴 통증은 없으세요? 가슴 통증은 없어요. 네. 숨 차는 증상은요? 그는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 네.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요즘 소화는 괜찮아요.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십니까? 예, 저기 대변 한참 동안 그 장염 앓고 나서 영 좋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대변을 잘 보고 있어요. 네. 보고 나면 시원하시고요? 예, 일단 보면 괜찮아요. 네.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도 보고 나면 괜찮고 예. 제가 근데 밤에 잠을 깊이 못 자요. 자주 깨요. 네. 자주 깨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고 예. 한 1,500번은 아마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연세가 높으신데도 이제 대변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네, 저녁 때 이제 아무래도 잠을 못 주무시고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면 방광에서 이제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저녁 때 또 잠을 못 주무시고 깨게 되면 예민하게 이제 방광이 자극을 하면서 이제 소변을 보러 가시게 되거든요.
예, 그건 네. 제가 이따가 한방차 할 때 불러드릴 거고, 지금 어머님께서 문의하신 이제 등에 척추골절이 오면서 등 시린 증상이 나타나면서 증상이 이제 퍼지면서 심해졌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척추골절이 이제 됐는데 치료가 잘 되었다는 것은 이제 척추가 골절이 된 게 완벽하게 잘 붙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때 척추가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척추만 골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쪽에도 약간의 무리가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뼈는 엑스레이 검사상 뼈는 붙었는데 예,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그 주변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들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 예, 피도 가고, 예, 산소도 가고 이렇게 되어야 예, 등 쪽에 이제 조직에서 예, 세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에너지를 발생을 해서 따뜻하게 되는데 이 기능이 이제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그냥 선생님 그냥 시린 게 그냥 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아린 것 같기도 하고 화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차거든요. 그리고 땀을 제가 또 많이 흘려요. 아, 땀을 많이 흘리는데 예. 땀은 어디서 많이 나냐면 요 목 위로 얼굴하고 머릿속하고 예. 지금 여름에 땀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진짜 땀 좀 덜 흘렸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땀이 그렇게 심하게 많이 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그 이제 근육이나 인대 쪽, 예, 그 다음에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애리기도 하고 이 증상들이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머님께서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결국 이 심장의 이제 펌프력이 좋아야 돼요. 예, 그런데 연세가 60이 넘어가면 심장의 에너지 수축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시기를 땀이 많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 땀이 이제 몸에서보다도 얼굴 머리에서 이렇게 나요. 네. 지금 더울 때 나고 요즘은 이제 찬바람이 부시잖아요. 찬바람 불어도 조금 더우면 땀 나요. 아, 더우면 땀이 나세요? 좀 이게 더워서 땀은 나는 건지 움직이면 좀 나세요? 요즘도 이렇게 좀 선선하잖아요. 예, 근데 예. 내가 이제 몸을 움직여서 뭘 한다고 하거나 그러면 땀이 나요 그때. 네. 가만히 안 움직일 때는 어떠세요? 그냥 적당히 선선할 때는요? 예,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땀은 안 나요. 가만히 예. 있을 때는. 예, 그런데 여름철에는 그냥 땀이 나요. 그냥 계속 땀이 나서 네. 너무 괴로웠거든요. 네. 지금 땀이 나면 갈증도 좀 자주 나세요? 갈증 나는 건 잘 모르겠고 예. 제가 물을 좀 자주 먹기는 하거든요. 네. 이 머리에서 땀 난 게 몇 년이나 되셨어요? 머리에서 땀 나는 거는 그 얼굴에서 나오는 건 젊었을 때도 좀 나긴 났어요. 네. 근데 이게 나이 먹고 늙으니까 그냥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체온 조절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내 몸에 열이 올라갈 때 땀을 내므로 인해서 해열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연세가 이제 높아지면서 자꾸 머리에서 이제 얼굴에서 땀이 난다는 것은 내 몸이 자꾸 더 시리고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원래 이제 땀나는 증상을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예, 심장하고 이제 피를 보충해 주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등 쪽하고 가슴 한방에서 이제 태양경하고 태음경이라고 하는데 태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땀나는 증상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적어야죠. 예. 그러면 근데 선생님, 네네. 등이 이렇게 몸에 몹시 시리고 이런 것이 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하거든요.
네, 이제 처음에는 장등이만 조금 그랬는데 네, 그게 뭐 한 해 두 해 가면서 그 가슴도 시리고 네. 그리고 양 팔 뭐 너무 싫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몸이 약해지시니까 그래요. 예, 그 네. 다음에 이제 연세가 높아질수록 이제 안타깝지만 심장의 기능도 약해져요. 예, 그리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네. 젊었을 때도 얼굴에 좀 땀이 났는데 예, 요즘 네. 들어서 자꾸 더 많이 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아, 예, 요즘은 아주 그냥 뭐 좀도가 아니고 너무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땀이 나면 몸이 차가워져요. 네. 예, 그 다음에 연세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예,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내 몸에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방차 요법을 불러드릴 테니까 이 약을 드시면서 한방차를 드시면서 증상이 일단 심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바로 줄어드시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지 않고 예, 그런데 지금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땀은 안 나는데 시린 증상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한방차를 드시고 시린 증상이 먼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땀 나는 게 좀 줄어야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땀이 나는 게 줄면 내 몸에 체온이 적게 떨어져요. 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예, 등이나 가슴 쪽으로 피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일단 한방차를 드시고 어머님께서 땀이 조금 줄은 느낌이 있네. 예,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는 땀이 안 나는데 조금 움직이시면 땀이 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움직일 때 땀 나는 게 뭔가 좀 줄어든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 한방차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등이 시리고 가슴이 시리고 또 하나 이제 심장이 지금 협심증으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땀이 나기 때문에 땀을 멈추는 예, 한방차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땀을 멈추는 대표적인 약이 환기인데 이 환기를 그냥 쓰시는 것보다 꼭 약재에서 예, 건재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환기 밀구 된 걸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 밀구. 예, 두 번째는 예, 심장에서 수축력이 좋아져야 펌프력이 좋아져야 동맥을 통해서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 연자육이라는 약을 쓰게 되고 뼈가 골절이 되면서 이제 척추 쪽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오가피하고 예, 대추를 각각 예, 4g씩 넣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환기, 연자육, 오가피 여기까지 4g, 감초 4g, 대추 2개 이렇게 넣으셔서 물을 1500cc 넣고 한 100cc 정도 나올 때까지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특히 이제 새벽녘에 몸이 추워서 좀 깨게 돼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따뜻하게 해서 한 번 드시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번 더 드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예, 침하고 꼭 이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예, 뜸이라든지 이제 간접구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땀이 많이 나고 시린 증상에 대해 오늘 상담해 드렸는데요. 환기 밀구, 연자육, 오가피와 대추, 그리고 감초를 이용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건강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햇빛에 잠깐만 노출돼도 목이나 다리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며칠 동안 가려움증을 유발하다가 사라지는데요. 햇빛에 노출되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햇빛 알러지가 좀 심한 편인데 이렇게 햇빛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제 면역의 과민 반응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기는데 이 물질을 내 몸에서 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두드러기나 알러지 병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드러기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 한방차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햇빛 알러지가 있어도 몸이 좀 추운 체질이 있고 더운 체질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이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갈근과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갈근과 승마를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이 차요법을 어쩔 수 없이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써도 햇빛의 강도가 좀 센 경우에 햇빛 알러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햇빛을 받기 전에 한 1시간 전쯤 해서 이 한방차 요법을 드시고 그 다음에 외출 있다가 들어와서는 바로 이 한방차를 한 번 더 이렇게 복용을 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햇빛 알러지 참 야외 활동도 조심해야 하고 또 쉽게 햇빛에 노출되기 힘들기도 하니까요. 따뜻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 궁금증이 있다면 SNS로 사연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직장 남성인데요. 양치질 할 때 자꾸 물이 새고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구안화사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약도 먹고 꾸준히 관리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다시 재발할까 걱정이 돼서 사연을 올립니다. 구안화사 치료에도 도움되는 지압법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참 안면마비라고 하죠. 구안화사. 네. 불편함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이 구안화사는 왜 생길까요? 구안화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눈이나 입 주변에 신경을 주관하는 7번 뇌신경에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해서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뇌신경의 감염이 아니라 우리가 추운데 나가거나 갑자기 바람을 쐬면 이 입이나 눈이 약간 굳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한방에서는 이제 풍사 혈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데서 잤더니 입이 돌아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자신이 병원에서 이제 구안화사를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데,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이제 7번 뇌신경에 염증을 제거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써서 잘 나오면 치료가 잘 된 경우고,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피부로 들어간 차가운 바람이나 차가운 한기를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스트레스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밖에서 찬바람을 쐬지 않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내가 직접 안 받았는데 입이 돌아갔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신경에 염증이 생긴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꼭 이제 남성분들 술 한잔 하시고 더우니까 술을 먹으면 상부 쪽으로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선풍기를 좀 쓴다든지 또는 창가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이제 밖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 보면 입과 눈이 돌아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반드시 찬바람을 직접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인데요. 이 구안화사에 도움되는 지압법 어디가 있을까요? 지압법은 두 가지 제가 혈자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중과 합곡혈입니다. 인중은 코와 윗입술 사이 가운데를 자신의 두 번째 손을 가지고 10초씩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하시고 구안화사가 만약에 왼쪽이 잘 눈과 입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왼쪽으로 구안화사가 왔다. 그러면 반대쪽 합곡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합곡혈은 첫 번째 엄지손과 두 번째 손을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가운데 만나는 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원래 맥이 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약간 한 10초 정도씩 해서 5번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른쪽으로 구안화사가 왔다. 그래서 오른쪽 눈이나 입술이 잘 안 움직여진다. 그러면 반대쪽 합곡혈을 이용을 해주시는데 먼저 인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합곡. 그래서 시간이 이제 되시는 대로 인중은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화장을 하거나 이러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해주시면 되고 일상생활 할 때는 합곡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왔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밑에다 놓고 놓았다고 했을 때 자신의 합곡을 엄지손으로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고 떼고 또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고 떼고 그러니까 약간의 뻐근하다는 것은 합곡 혈자리로 기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지압법을 이용을 하시면 구안화사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저도 제 한의원에서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있을 때 이 지압법을 운전 중이나 또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해주면 훨씬 치료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중혈 그리고 불편하신 부분의 반대쪽 혈자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해보았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